안녕하세요, 레달PM 정성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는 오늘 주말에 시승행사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신형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돼갔고요. 디자인 조금 변경이 됐고 가장 큰 변화는 하이컨트리. 네, 하이컨트리는 상위 트림이 새로 추가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존의 레드라인도 이어가고요. 하이컨트리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현대 캘리그래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 디자인 반영이 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싼. 네, 가격도 가장 비싸요. 이렇게 추가가 됐고, 하이컨트리가 이제 그동안 트래버스는 없던 트림인데 최상위 트림이에요. 고급화를 추구한 트림인데 이 트림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하이 트림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에 따른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는. 페이스리프트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헤드램프 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지금 범퍼 아래로 내려왔죠. 기존에 안개등만 있었고 헤드램프가 여기 크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줄면서 지금 헤드램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블레이저 디자인, 지금 뭐 GMA 나름 프리미엄 모델로 지금 포지션이 없는 블레이드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됐죠. 요즘 많이 쓰는 네, 방식입니다. 많이 쓰는 방식인데 대형 SUV인데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표를 내지도 않고 그렇다가 너무 감추지도 않고 적당히 조화를 조절해. 형, 그럼 이게 DRL이에요? 네, 이게 DRL 깜빡이까지. 아, 턴 시그널 연동되는 거고. 네. 그 요쪽에도 또 하나가 있네요. 요건 이제 이게 DRL 아마 같이 연동. 독특하네요. 네. DRL이 두 개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메인 인선이- DRL 하나 있고 서포트하는 DRL 하나 또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자 모양. 그리고 헤드램프로 요거 감싼 형태. 그릴이 좀 바뀌었어요. 그릴 요거는 디자인이. 하이컨트리 전용이랍니다. 네, 네, 가로로 길게 뻗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캘리그래피 보면 그 전용 그릴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그런 식으로. 네, 범퍼도 이제 몰딩이 커지면서 훨씬 좀 이제 단정하지만 좀 단단한 이미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헤드램프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맞아요. 그리고 하이컨트리는 전용 네. 그릴 적용된. 네. 측면 가면은 뭐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똑같고요. 하이컨트리 레터링 들어가면서 이제 20인치 휠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여기 전용 뒤로 이렇게 휠이. 오면 한참 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워낙 커서. 근데 이게 저희 국내에서는 대형이지만 미국에서 이게 중형입니다. 미들 사이즈. 그리고 이제 타오, 서버번 이런 것들이 초대형. 네, 초대형. 풀사이즈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 5m 20이에요. 엄청 큽니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리에서 잘 쓰는 방식, 휠 디자인. 바뀌었고요. 타이어도 지금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으로 바뀌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전에는 이 타이어가 아니었는데 연비 위주 네, 올려주는 네, 에코 플러스 네.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 네. 휠은 무난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죠. 이상하게 쉐보레 브랜드는 휠은 큰데 디자인은 좀 작아 보이죠. 이 정도면 꽉 차 보여야 되는데 차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 근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컨트리. 하이컨트리는 뭐 높은 지역, 고산지대 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마크 돼 있고, 이게 말 그대로 등급이 좀 높다. 나는 높은 등급이다. 네, 네. 리어 이렇게 기존 보면 레이아웃은 똑같아요. 기존 레이아웃은 같은데 이 안에 이제 내부 디테일들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픽. 면발광 LED도 많이 넣고 이래서 훨씬 또 깔끔해진 것 같아요. 요즘스러운. 네, 요즘스러운. 이 정도 변화입니다. 이 밑에나 있는 거 부분은 변화 없고요. 똑같아요. 요건 약간 X7 느낌도 나네요. 네, 여기서 많이 본 듯한 느낌도 있죠. 이렇게 좀 층 쌓아 올려갖고 가는 이렇게. 그래서 외관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변했고, 요번에 하이 컨트리 그거 적용되면서 전용 디테일 반영된. 자, 그리고 실내 페이스리프트면서 변화된 거는 디지털 LCD 계기판이 들어갔죠. 아직도 아날로그가 남아있긴 한데 기존에는 완전히 아날로그에서 지금 어쨌거나 LCD가 들어가면서 약간 뭐 요즘 차를 반영하는 그런 느낌. 여기 중앙 이쪽이 사이즈를 키웠어요. 기존에도 디스플레이는 있었는데 네. 사이즈 그래서, 키우고 그런 이제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여기 이제 캐딜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이제 같이 추가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이긴 하지만 쉐보레를 기준으로 하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뀌었다. 올드한 느낌이 좀 사라졌다. 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트림들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트도 좀 달라졌고요. 시트도 그러네요. 달라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 바뀌었네. 요거 요거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거 괜찮네요. 네, 토글 스위치는 여전히 옆에 있고요. 네, 이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요것도 이제 기존에는 그냥 저렴한 거 썼는데 느낌 좋은 가죽. 요런 데서 조금 변화 준 것 같고요. 얘는 다 동일합니다. 네, 나머지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네, 자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기존하고 사이즈 동일하고. 근데 이게 아마 참고하셔야 할 게 지금 핸드폰이 자꾸 커지니까 좀 긴 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 네. 이게 GM의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여기를 그냥 펴보면 되는데 꼭 안 펴놓고 이게 턱을 만들고 맞으면 좋아요. 안 흔들려서 좋은데 잡아주면 좋은데 네, 반대로 크면 맞아, 이제 맞아. 안 된다는 거. LCD 미러 기존에 들어가 있던 거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도 약간 좀 네, 작아진 좀 것 얇아졌어. 같은. 이게 이제 아. 되면서 더 오히려 얇아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높이고 더 얇아져서 전방 시야할 때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적응을 하면 괜찮은데 적응이 안 되면 운전하다 자꾸 이걸 보게 돼요. 맞아. 왜냐면 모니터 하나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트래버스는 공간 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램프에 이제 헤드레스에 써있죠. 각인돼 있죠. 각인돼 있고 하이 컨트리. 시트가 좀 바뀌었어요. 이 몸에 닿는 부분에 대한 그 가죽이 기존에 이제 이 겉에 덜 닿는 부분,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과 간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가죽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고급함도 추구하고 여기에 이제 색깔도 약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좀. 하이 컨트리만 적용되는 그 시트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하이 컨트리만 이렇게 되고 일반 시트는 요 사이드랑 똑같이. 물론 가죽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직접 닿는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운 가죽을 쓰니까. 2열은 이렇게 독립 시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3. 네, 그래서 3에서 7인승. 7인승. 네, 7인승. 요건 7인승만 들어오는 거죠? 네, 7인승만 들어오고 이 간격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네요. 넓어서 이 가운데로 충분히 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기는 불편하죠. 일로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타 있으면. 그래도 얘는 이게 높아서 전고가 어느 정도 워킹스루가 돼요. 워킹스루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미니밴 개념입니다. 네. 트래버스는. 네. 거기다가 대부분 아직은 2열 폴딩을 해야 되는데 뭐 GV80 6인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전동식으로 다 넣었죠. 근데 가격이 있으니까 대신 얘는 이 2세대가 되면서 스마트 슬라이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운전석 뒤열은 적응이 안 돼요. 보조석 쪽만. 보조석만 적용이 되는데 그쪽을 많이 쓰니까. 버튼 하나로 폴딩이 완벽하게 됩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되죠. 이 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저희가 그 그랜드 체로키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방식인 것 네, 같아요. 그랜드 체로키가 얘를 따라했다고 볼 수 있죠. 얘가 원조? 네, 얘가 먼저.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되게 편하고 또 하나 좋은 건 그냥 밀면 마지막 있던 자리까지 가요. 메모리 약간 그런 개념. 그러니까 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기억했던 그 포지션을 딱 폈을 때 이게 갑자기 좁아버리면 여기 그렇죠. 또 다시 의자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출시하기 전에 타봤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 이 기능은 지금 이제 얘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랜드 체로키가 됐고 포드 익스플로러는 반밖에 안 돼요. 원래 있던 자리로 안 돌아와요. 그랜드 체로키도 안 돌아왔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얘는 돌아온다. 네. 완전 다르다. 네, 그래서 폴딩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을 하긴 하지만 상당히 편하게 해놨다. 네, 이게 딱 조절해주면 3열 때문에 이 의자를 안 움직여도 된다라는 것만 해도 7인승으로서 충분히 되게 편리한, 의외로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독립 시트가 괜찮은 게 1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 앞뒤로 다 이동 가능하고요. 등받이도 각도. 이거 생각보다 편하고요. 등받이 지금 이게 최대 각도입니다. 이게 최대 각도인데 이렇게 해보면 이 사이즈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이 앞택 길이도 적당하고 높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다리 여기다 놓으면 무릎이 많이 안 올라오고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많이 안 떠서 헤드룸도 되게 넉넉하고 그냥 뒷좌석 이 상태에서 뒷좌석 한번 타볼까요? 뒷좌석 타면 성인이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는 안 타겠죠? 그렇죠. 네. 이 의자를 좀 더 당겨서 좀 넓게 타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 3열이 제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 자리가 완전히 뚫려 있어서 이 자리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트래버스는 괜찮은 게 레그룸도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헤드룸은 잘 파놨어요. 네, 헤드룸도 잘 파놨고 높이도 너무 낮게 안 해놔서 이 정도 크긴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트래버스는 조금 더 황당할 정도로 커요. 네, 잠깐 실내가. 생각보다 좀 많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3열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차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이제 여기 있죠. 왜냐면 정조기가 바닥에 있으면 여기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 근데 요 안에 위에 있으면 다 한꺼번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히려 원가도 절감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만족하고. 자, SUV니까 트렁크. 한번 볼까요?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있는데 얘는 이쪽에 있어요. 저기 여기. 이제 카메라 있어가지고 밑에 있어요. 그리고 3열 시트 폈을 때 이 정도. 네, 그리고 특징은 이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는 거. 깊어요. 네, 되게 깊어서 이 공간에 웬만한 짐들을 또 꽤 많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홀딩은 여기 앞에 보면 버튼 전동 버튼이 있죠. 3열은 이렇게 네. 전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는 것도 전동. 요거 접는 것만 전동의 경우 많죠. 맞아요. 피는 것도 그거라서. 근데 이거 형 원터치는 아니네요. 안 되더라고요.
원터치는 원터치 아니고. 릴레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접어주긴 하지만 치는 거는 네, 수동으로 네, 여기 네. 피시면 되고, 수납 공간이나 뭐 공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차고 이거 넘치다. 2열까지 완전 풀링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급에서 뭐 공간이 작다라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뭐 트래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6기통 네, V6. 네. 3600cc. 아,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디젤에 익숙해서 지금은 이제 대중들도 많이 익숙해졌죠, 가솔린에. 근데 이제 어차피 이 급에서 고연비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이고 나중에 진짜 전동화 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힘들고. 여기다 디젤을 붙여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연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5m급이 넘는 차들은 디젤 넣어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연비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쾌적한 주행 환경. 가족들이 같이 타고 장거리 다닐 때 느끼는 그 피로감이 엄청나게 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솔린이 훨씬 더 매력있다고 봐야죠. 뭐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그랬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 6기통 엔진.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도심이든 장거리 주행이든 상당히 좀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차가만이 줄 수 있는 좀 풍요로움. 네, 맞아요. 여유로움, 풍요로움. 이제 공간을 뭐 되게 막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짜지 않아도 그냥 워낙 넓으니까, 기본적으로 넓으니까 무난함, 편안함이 제일 매력인 거죠. 누가 타도 이질감 없이. 트래버스는 콜로라도랑 더불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수입차죠. 전량 다 가져오는. 네, 전량 다 가져와서 PDI처럼 이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입 라인업 가져가고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가져가고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꽤 성공을 거뒀고 이번에도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도 수입할 수 있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서스펜션 세팅. 서스펜션. 네. 그래서 승차감에 대해서 기존의 트래버스 2세대 현재 모델 판매했을 때, 기존 모델 판매를 했을 때 그 승차감에 대한 고객 피드백이 좀 있었대요. 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던 부분. 그래서 뭐 미국 버전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 버전도 그렇고 그걸 약간 좀 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차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미국 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면에 정보도 운전자한테 적당히 전달하고 그 대신 절대 거칠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여튼 정제는 잘했는데 약간 더 쪼여진 느낌, 나사를 조금 더 쪼여는 느낌. 그 덕분에 차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피드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달을 네. 해줍니다. 대신 이 급에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승차감을 연출해주진 않아요. 네, 맞아요. 현실적인 승차감입니다. 대신 요즘 스타일스럽게, 요즘 감성입니다. 약간 네, 유럽 네. 느낌 나는 미국 버전. 그러니까 그 덕에 안정감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을 했을 시에 노즈 다이브도 확실히 줄었고, 그리고 그러네. 풀가속을 했을 때도 피칭이 좀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대신 다만 나는 무조건 편한 거를 원해, 그러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주행하면서 느끼는 건 MVH. MVH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 세대는. 왜냐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 타이어 노면 소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스펜션을 조금 더 조여놨는데 소음은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건 하체에 대한 MVH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사실상 운동 성능에서 민첩성을 기대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네,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MVH에 대해서도 풍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차량 자체가. 근데 그런 부족했던 점을 좀 채워줬다. 기존에 좀 고객들이 피드백 줬던 사항들을 반영해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트래버스에서 좀 아쉬웠던 일반 크루즈. 많이 아쉬웠던. 네. 일반 크루즈를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바꿨죠. 한번 누르시고 속도 내려주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주면 됩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10씩 증가하고, 돼 있으면 앞차거리 계산해서 속도 지정해 놓은 거에서 따라가는,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전 트림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기판이 디지털 클래스로 바뀐 거예요. 그 말리부에서 봤던 그런 네, 스타일로.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 아날로그에서 표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차간거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인포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계기판에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해서 운전자가 작동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LCD 디지털 클래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스마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더 편안해진, 장거리를 가든 도심 주행을 할 때. 대신 요즘에 많이 적용되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아니에요. 네, 중앙을 유지해 주진 않아요. 그냥 차선 넘어갈 것 같으면 퉁퉁 튕겨주는. 스티어링을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밀어줄 때 보통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통의 경우는 이게 약간 툭 쳐주는 느낌이었잖아. 얘는 그 툭 쳐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표 안 나게 쓱 밀어주는 느낌. 이게 넘어갈 것 같으면 독특해요, 느낌이.
차선을 어쨌든 물어야 됩니다. 물고 나면 쓱 밀어주는 이렇게 쓱 쓱 밀어주는. 잘 밀어주는. 모르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여기에 조금 아쉬운 거라면 차선 중앙을 유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차선을 잇는데 약간은 좀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이 정도면 살짝 밀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타임보다 조금 늦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차선 잘 적당히 유지 잘하는 것 같아요. 꽉꽉 밟지도 않고 네. 다시 제가속 할 때도 욱욱 나가지 않고 이런 건 세팅을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도 약간 좀 탄탄해지면서 이 느낌,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좀 약간 단단하게 쪼여진 것처럼 시트 쿠션도 약간 좀 달라지면서 그거랑 같이 통일감 있게 보여준다는 거. 요거는 하이컨트리만 그런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컨트리에 적용된 시트는 딱 좋아요. 몸 지지력, 홀딩력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시트의 장점이 단거리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거리를 타보면 확실히 엉덩이도 덜 베기고 피로감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막 쿠션감이 많아서 막 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잠깐 탈 때는 좋은데 장시간 탈 때는 오히려 허리에 부담되고 엉덩이가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투어라에 더 잘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쉐보레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잠깐 타보면은 좀 가우뚱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생깁니다. 맞아요. 근데 좀 장시간 타보고 장거리를 운행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차 괜찮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쉐보레 관련된 차량들은 또 특히 미국 브랜드 차량들은 조금 더 많이 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느낌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진 못하고요. 빨리 친해지는 못해요. 네,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차량은 아니지만 장기가 타보면 되게 친숙하게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운행을 하면, 크기를 가진 차량을 운행을 하면 부담은 있어요. 이렇게 도로 주행할 때 부담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대신 이 사이드 미러는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운전석은 사각이 좀 있어요. 이쪽은 관광 미러가 아니라서 이쪽은 좀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실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컴포트는 괜찮아졌다. 그리고 이 가격대, SUV로 가져가야 될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해졌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꽤 괜찮은 선택지다. 이것도 좋은 선택지다. 자, 여기까지 쉐보레 대형 SUV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4달PM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